이번 시간에는 신화에 등장하는 여러 영웅들과 인간들의 모험과 삶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체감하고 있는 신화의 몰락과 부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화에는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영웅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존재입니다. 신화에 등장하는 영웅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위대한 일을 해내는 영웅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에게 문화적인 선물을 가져다주는 문화 영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화에 등장하는 영웅들과 영웅 숭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는 크게 신들의 시대, 신과 인간이 자유롭게 교류하던 시대, 그리고 영웅의 시대로 구분됩니다. 영웅의 시대는 영웅들이 나타나서 활약하던 시대입니다. 신들의 활동은 제한되고 뛰어난 영웅들이 나타나서 괴물들을 물리치고 세상의 질서와 안정을 가져온 시대입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의 후반부는 영웅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스사신 헤시오도스는 그의 대표작 일과 날에서 세계가 거쳐온 단계를 황금시대, 은의시대, 청동시대, 철의 시대로 나누고 청동시대와 철의 시대 사이에 영웅의 시대를 넣었습니다. 영웅의 시대는 그리스 신화의 위대한 영웅들이 나타나 활약했던 시대입니다. 영웅은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용맹하여 보통의 사람들이 해내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영어의 히어로는 보호자 또는 방위자를 뜻하는 그리스어 헤로스에서 비롯된 것으로 특히 신성한 혈통이나 이후 신성한 영예를 지닌 헤라클레스와 같은 인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웅은 신만이 차지하였던 신성한 영역에 가시하며 맹세와 기원의 대상으로서 신과 함께 이름이 언급되었습니다. 위대한 신들은 더 이상 태어나지 않았지만 새로운 영웅들은 언제나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영웅은 지역 단위의 정체성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작가들은 영웅의 시대를 더 선호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설명하고 인간의 업적에 대한 기록과 연대가 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신화에 등장하는 영웅들은 특별한 혈통을 타고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 신화의 영웅들은 대부분 신의 피를 이어받아온 반인 반신의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헤라클레스나 테세우스, 페르세우스, 아킬레우스는 모두 신과 인간 사이에 난 아들입니다. 또한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영웅 길가메시도 3분의 2는 신이고 3분의 1은 인간이었으며 북유럽 신화의 영웅 시그르드도 주신 오딘을 조상으로 하는 볼순 가문의 전사입니다. 신화 속 영웅들의 삶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며 그리스 신화의 경우 영웅의 최후는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 영웅들의 이야기가 비극으로 끝나는 이유는 그리스인들은 영웅이 겪는 고통이 그 영웅이 가진 정신의 크기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페르세우스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최초의 영웅입니다.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페르세우스는 제우스와 다나 사이에서 태어난 반신화적인 인물이며 미케네를 건설하고 미케네의 페르세이드 왕조와 페르시아의 아키메네스 왕조의 시조로 전해집니다. 아르고스의 왕 아크리시오스는 외손자의 손에 죽게 된다는 예언을 믿고 딸 다나에와 손자 페르세우스를 괴짝에 넣어 바다에 버립니다. 괴짝은 세리포스 섬에 닿았고 페르세우스는 그곳에서 자라게 됩니다. 다나에를 자신의 아내로 맡고 싶어 했던 세리포스의 왕 폴리덱테스는 방해가 되는 페르세우스를 처리할 목적으로 그에게 축제날 선물로 메두사의 머리를 베어오도록 지시합니다. 아들이 걱정된 제우스는 헤르메스에게 페르세우스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메두사는 원래 아름다운 여인이었으나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다가 여신 아테나의 미움을 사 머리카락이 모두 뱀으로 변해버렸고 그녀의 눈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 돌로 변하게 만드는 무서운 마력을 갖게 된 괴물이 되었습니다. 메두사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사랑하던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이를 질투한 아테나가
메두사를 흉측한 괴물로 변신시켰다고 합니다. 메두사는 특히 머리카락이 아름다웠는데 머리카락을 모두 뱀으로 만들고 눈에는 저주를 걸어 메두사와 눈이 마주치면 누구든 돌로 변하게 했다고 합니다. 헤르메스는 페르세우스에게 메두사가 있는 곳은 세 자매 고르곤 그라이아이가 알고 있다고 기뜸하면서 아테나의 방패 아이기스와 무엇이든 넣을 수 있는 헤라의 주머니 키비시스, 그리고 하데스의 투명투구 키네, 또 하늘을 날 수 있는 자신의 신발을 페르세우스에게 빌려주었습니다. 메두사를 찾아낸 페르세우스는 하데스의 투구 퀴네이를 써서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아테나의 방패를 이용해 창등면으로 메두사를 비춰보면서 자신의 검 하르페로 메두사의 목을 베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머리를 취해서 돌아오던 길에 바다 괴물 케토스를 죽이고 바다 괴물에게 제물로 바쳐질 뻔한 에티오피아의 공주 안드로메다를 구하고 결혼하여 왕비로 삼았다고 합니다. 페가수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날개를 가진 천마입니다. 눈처럼 흰 백마로 많은 시인과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원래는 아름다운 처녀였던 메두사의 목에서 떨어진 피와 바다의 물거품을 섞어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탄생시켰습니다. 벨레로폰은 그리스 신화에서 카드모스와 페르세우스와 함께 헤라클레스 이전의 가장 위대한 영웅의 하나입니다. 그는 화염을 뿜어내는 괴물 키마이라를 죽였는데 호메로스에 따르면 키마이라는 사자의 머리와 양의 몸 그리고 뱀의 꼬리를 지닌 괴물이었습니다. 키마이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소아시아 리키아에 있던 괴물입니다. 머리는 사자, 몸통은 염소, 꼬리는 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입에서 불을 내뿜는다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티폰과 에키드나의 자식이며 유전학 용어인 키미라는 여기에서 유래됐습니다. 키마이라가 출현하던 리키아는 현재 터키 남서부에 있는 안탈리아이며 키메라산 꼭대기에는 천연가스와 지형 조건으로 인한 꺼지지 않는 불길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이 산에는 따뜻한 꼭대기에는 사자머리가 살고 중턱 목초지에는 염소가 살았고 산 전반에 걸쳐 독사가 살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런 형태의 산을 보고 키메라를 상상해냈다고 추측됩니다. 카드모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최초의 영웅으로 테베의 건설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레스의 자식인 드래곤을 쓰러뜨리고 그 이빨로 스파르토이를 만들어 부하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는 최초로 페니키아 알파벳을 그리스로 들여온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그리스 신화 최대의 영웅입니다. 그는 에오리스테우스 왕의 노예가 되어 12가지 사역을 하며 수많은 괴물들을 퇴치하였습니다. 이 괴물들은 대부분 티폰과 에키드나의 후손들이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12가지 과업을 하는데 그 과업들이 대부분 괴물을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과제가 네메아 골짜기에 살던 괴물 사자를 죽이는 것이었고, 두 번째 과제는 레르네 숲에 사는 머리가 9 달린 물뱀 히드라를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케리네아 산에 황금뿔을 가진 사슴을 생포해오는 일이었고, 네 번째는 거대한 멧돼지를 생포해오는 일이었고, 다섯 번째는 가축우리를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식인 계절을 없애는 일이었고, 일곱 번째는 크레타의 황소를 생포하는 일이었고, 여덟 번째는 식인 말을 생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홉 번째는 아마존의 여왕의 허리띠를 구해오는 일이었고, 열 번째는 머리와 몸통이 셋 달린 괴물왕 게리온이 가지고 있는 소들을 가져오는 일이었고, 11번째는 님프 헤스페리데스가 지키고 있는 황금사자를 구해오는 일이었고, 12번째는 저승을 지키는 개 케르베로스를 생포해오는 일이었습니다. 테세우스는 고대 아테나의 전설적인 왕이며 아티케 반도를 정치적으로 통일한 시조 영웅입니다. 크레타섬의 미궁에서 반인반수의 괴물 미노타우루스를 쓰러뜨린 일화로 유명합니다. 헤라클레스가 힘의 영웅이라면 테세우스는 지혜의 영웅으로 여겨집니다. 미노타우루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간의 몸을 하고 얼굴과 꼬리는 황소의 모습을 한 반인반수의 괴물입니다.
때로는 상반신은 인간, 머리와 하반신은 황소의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미노타우루스는 그리스어로 미노스의 황소라는 뜻입니다. 야소는 그리스 신화의 영웅으로 이올코스의 왕 아이손의 아들이며 황금 약물을 찾기 위한 아르고호의 원정대 아르고나우타이의 대장이었습니다. 아르고나우타이는 고대 그리스 전설에서 영웅 이아손과 함께 황금 양피를 구하기 위해 배를 타고 떠난 50명의 영웅들을 말합니다. 아르고는 타고 떠난 배의 이름이고 아르고나우타이는 아르고호의 선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을 아르고 원정대라 부릅니다. 테살리아 이올코스의 왕위를 탈취한 펠리아스는 정통 왕위 계상자인 조카 이아손에게 흑해연안의 콜키스에 있는 황금 양피를 가져오면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아손은 헤라의 신의 도움으로 헤라클레스와 테세우스, 오르페우스 등 그리스 전국의 영웅들을 모아 아르고호를 타고 원정을 떠납니다. 트로이아 전쟁은 고대 그리스와 트로이 사이에서 벌어진 10년간의 전쟁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많은 이야기들은 트로이아 전쟁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전체적인 줄거리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에 수록되어 있고 그리스 연극에서 자세히 다루어졌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그리스는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데려간 헬레네를 되찾고자 메넬라오스의 형제이자 미케네와 아르고스의 왕인 아가멤논의 지휘 아래 거대한 원정대를 파견하였습니다. 하지만 트로이아는 헬레네를 돌려주는 것을 거부하면서 트로이군과 그리스군 연합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스에는 아가멤논과 그리스의 뛰어난 전사 아킬레우스 사이의 반목과 아킬레우스의 친구 파트로클로스와 프리아모스의 장남 헥토르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투와 죽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헥토르의 죽음 이후 트로이아 진영에는 동맹관계인 아마존의 여왕 펜테실레아, 에티오피아의 왕이자 새벽의 여신 에오스의 아들 mem논이 가시하였습니다. 아킬레우스는 이들을 죽이고 자신은 파리스의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스군은 성체에서 팔라스 아테나의 목조상 팔라디움을 훔친 다음 아테나의 도움으로 목마를 완성시킵니다. 트로이아인들은 카산드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리스군의 탈영병으로 가장한 신혼의 설득만 믿고 목마를 아테나에게 바치는 곡물로 성 안으로 들이게 됩니다. 신관 라우코는 이 목마를 파괴하려 했으나 갑자기 나타난 바다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밤이 되어 그리스 함대가 돌아오자 목마에 숨어있던 그리스인들은 트로이아의 성문을 열어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총력을 기울인 약탈이 이루어지면서 프리아모스와 남아있던 그의 아들들은 살해당했고 트로이아의 여자들은 그리스 여러 도시의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트로이아 전쟁은 그리스와 트로이 간의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분쟁입니다. 지중해 무역에서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던 그리스와 트로이 간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전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호메로스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에서 자신의 신화적인 세계관으로 이 전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킬레우스는 테살리아 지방의 피티아의 왕 펠레우스와 요정 테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제우스와 포세이돈을 비롯한 많은 남신들이 아름다운 바다의 요정 테티스에게 구원했지만 그녀가 낳은 아들은 아버지보다 뛰어나서 올림푸스를 차지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포기했습니다. 제우스는 테티스를 인간인 펠레우스와 결혼하게 했습니다. 펠레우스와 테티스의 결혼식에는 모든 이들이 초대되었지만 불화의 여신 에리스만은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에리스가 신들 사이로 황금사과를 놓고 가면서 트로이아 전쟁에 불씨가 생겼습니다. 메티스는 갓난아기였던 아킬레우스를 스틱스강에 담가 상처를 입지 않는 우적의 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메티스가 손으로 잡고 있었던 발목 부분은 강물에 닿지 않아서 발목 뒤 힘줄은 아킬레우스가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유일한 약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약점을 뜻하는 아킬레스건이라는 용어가 유래했습니다. 아킬레우스는 소년 시절에 켄타우로스족의 현자 케이론에게서 학문과 무술을 익혔습니다. 아킬레우스는 강인한 전사였을 뿐 아니라 달리기가 빠르기로 유명했습니다.
일리아스 또는 일리아드는 고대 그리스의 작가 호메로스가 쓴 트로이아 전쟁을 다룬 서사시입니다. 일리아드는 일리온의 노래란 뜻이며 일리온은 트로이의 별칭입니다. 일리아스는 현존하는 고대 그리스 문학에서 가장 오래된 서사시로 트로이아 전쟁을 배경으로 9년 동안 일어났던 일을 51일간의 동안의 사건을 통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호메로스는 그리스 초기의 시인으로 가장 이른 시기인 기원전 8세기경에 활동했던 유랑 시인입니다. 현존하는 고대 그리스어로 쓰인 가장 오래된 서사시인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남긴 작가이며 맹인 시인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생물 연대는 미상이고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트로이아 전쟁이 끝난 이후 그리스 신화는 전쟁의 여파에 기반하여 다른 많은 이야기들을 낳습니다. 그리스 동맹군 총지휘관 아가멤논은 고향으로 귀환한 날 피살되고 오디세우스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10여 년간 방랑하며 떠돌고 트로이의 패장 아이네이아스는 지중해를 요랑하다 로마 건국의 초석이 되는 도시들을 건설하는 로마 신화로 이어집니다. 그리스 동맹군의 총지휘관 아가멤논은 트로이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서 여러 차례 고비를 넘기고 기항하지만 바로 그날 잔치에서 장녀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친 일로 원한을 품은 자신의 아내 클리타임네스트라와 정부에게 살해당합니다. 트로이 목마를 고안해 트로이아 전쟁을 그리스군의 승리로 이끌었던 오디세우스도 자신의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는 동안 숱한 모험을 겪습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는 그의 이름을 딴 서사시입니다. 트로이의 장군 아이네이아스는 트로이를 떠난 뒤 7년 동안의 요랑 끝에 이탈리아의 라티움에 상륙하여 로마 건국의 시발점이 된 도시를 건설합니다. 라틴어로 쓰여진 서사시 아이네이아스는 로마의 시인 베르겔리우스가 트로이의 장군 아이네이아스의 요랑을 노래한 서사시입니다. 오디세우스는 이타카의 영주이며 트로이 목마를 고안하여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입니다. 오디세우스는 유랑자, 간기와 변장의 화신으로 오늘날까지도 그 명성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아테나의 총애를 받던 영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테나는 그에게 지혜로운 호의를 베푸는데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 동안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절제된 도움을 줍니다.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에게 자신의 몸을 돛대에 결박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결박을 풀지 말라고 명령한 다음 부하들의 길을 밀랍으로 막게 했습니다. 세이렌의 고혹적인 노랫소리가 들려오자 오디세우스는 결박을 풀려고 몸부림쳤지만 기마개를 쓴 부하들은 그를 더욱 단단히 결박하여 마침내 세이렌의 유혹으로부터 무사히 벗어나 숨을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에 세이렌들은 모욕감을 느껴 단체로 자살했다고 합니다. 세이렌은 상반신은 여자, 하반신은 새의 모습을 하고 있는 괴조입니다. 지중해의 섬에 살면서 감미로운 노래로 배의 선원들을 섬으로 유혹하여 물에 빠져 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경보를 뜻하는 사이렌은 여기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스타벅스의 로고에 세이렌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세이렌이 뱃사람을 홀리듯이 사람들을 홀려서 커피를 마시게 하겠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오디세우스는 시칠리아 해변에서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 폴리페모스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폴리페모스는 양을 기르면서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었는데 오디세우스와 12명의 부하들을 동굴에 가두어 놓고 거대한 돌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는 매일 끼니로 2명의 오디세우스 부하들을 잡아먹었는데 한 번은 오디세우스에게 너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이름이 아무도 아니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후에 오디세우스는 꾀를 내어 폴리페모스를 포도주에 취하게 하고 잠든 사이에 불타는 장작개비로 외눈을 찔러 맹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장님이 된 폴리페모스가 소리를 지르자 동료 키클롭스들이 도와주려 달려와서 누가 너를 괴롭히느냐고 물었습니다. 폴리페모스가 아무도 아니다라고 대답하자 다른 키클롭스들은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오디세우스는 폴리페모스에게 잡아먹히지 않은 부하들과 양의 배에 매달려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10여 년에 걸친 유랑 끝에 고향으로 돌아와 그리스 신화에 관련한 많은 그리스 작가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스 신화는 계속해서 트로이아 전쟁의 주역들의 자녀들이 겪는 모험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오디세우스의 아들인 텔레마코스와 아가멤논의 아들인 오레스테스 등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신화에 등장하는 또 다른 영웅은 트릭스터입니다. 이들은 인간에게 문화적인 선물을 가져다주는 문화 영웅입니다. 이들은 인간에게 농사 짓는 법이나 항아리 만드는 법, 옷감 짜는 법 등을 알려줍니다. 신화에 등장하는 트릭스터들은 삶의 핵심이 역설과 웃음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화에서 때로는 영웅들도 속임수를 쓰고 트릭스터가 영웅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영웅들에게는 이 두 가지 특성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트로이 전쟁에서 오디세우스는 속임수로 승리했고 폴리네시아 신화에서 1000가지 속임수를 쓰는 마우이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죽음을 택합니다. 트릭스터는 신화에서 신과 자연계의 질서를 깨고 장난을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도덕과 간섭을 무시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장난꾸러기로 도둑질을 하거나 주인공에게 장난을 쳐서 이야기에 파란을 일으키는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트릭스터는 양면성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 파괴와 생산, 현자와 바보, 영리하면서도 동시에 교활하며 혼돈을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때로는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더라도 좋은 결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트릭스터는 기존 체제에 반하는 행동을 취하는 캐릭터입니다. 기존 체제에서 벗어나는 행동으로 인해 트릭스터는 문화 영웅이기도 하며 지혜와 변혁을 뜻하기도 합니다. 트릭스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모호하면서도 변칙적입니다. 남을 잘 속이며 트릭을 사용합니다. 다른 모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일을 만듭니다. 신의 사자이거나 모방자입니다. 신성시되며 외설적이나 선정적인 것에 재주가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많은 신들은 트릭스터의 특성을 다양하게 보여줍니다. 헤르메스와 디오니소스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장 위대한 영웅 헤라클레스조차도 트릭스터로 묘사될 때가 있습니다. 헤르메스는 다양한 영역을 관장하는 신으로 특히 제우스의 전령입니다. 그는 도둑질과 거짓말, 말솜씨가 뛰어난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리스어로 헤르마는 경계석 또는 경계점인 것으로 미루어 수 있듯이 헤르메스는 건너서 넘어감이라는 개념을 구체화한 신이었습니다. 그는 도둑질과 상업과 무역, 교활함, 가축, 목자, 스포츠, 도로 경계의 신이며 도덕과 상인, 여행과 전령의 수호신입니다. 이 모든 활동에 어떤 종류의 건너감이 들어있습니다. 그는 또한 죽은 자들의 영혼을 지하세계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신으로 신들의 세계와 죽은 자들의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두 번 태어난 신, 경계를 넘나드는 신으로서 삶과 죽음, 문명과 비문명, 남성과 여성, 인간과 짐승, 젊은이와 노인, 이성과 광기, 현실과 허구 등의 경계를 넘나드는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손재주가 뛰어났던 프로메테우스는 보이오티아의 파노페이아에서 발견한 진흙을 빚어서 인간의 모습을 만든 뒤 아테나 여신에게 가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도록 부탁하였습니다. 아테나 여신이 프로메테우스가 만든 진흙 모형에 생명을 불어넣자 진흙 모형에 생명이 임하며 인간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이 필요한 것을 알고 회향나무 줄기 속에 불을 숨겨가지고 돌아와 제우스의 명령을 거역하고 인류에게 불을 주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미래를 예지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제우스가 자신의 미래에 관하여 묻자 알려주기를 거부하였습니다. 북유럽 신화의 로키는 계략에 능통했습니다. 그는 신들에게 최대의 적인 거인족이었지만 주신 오딘과 의형제를 맺은 후에는 신들의 거처인 아스가르드에 머물면서
신들을 골탕 먹이기도 했지만 최고의 선물을 가져다 주기도 했기 때문에 신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장난을 쳐서 주신인 오딘의 아들 발데르를 죽게 만들었을 땐 신들도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신들은 로키를 붙잡아 그의 아들 나르비의 창자로 바위에 묶고 그의 얼굴에 독사의 덕을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북미 인디언 신화에서는 코요테가 트릭스터 역할로 자주 등장합니다. 북미 인디언들은 예로부터 코요테가 마법을 부리는 동물이라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신화 속의 코요테는 털을 의복처럼 입었다 벗었다 할 수 있어서 인간과 코요테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몬테나주 크로족 신화에서 곰이 겨울잠을 자는 이유는 코요테가 동물들의 희망사항을 듣고 세상을 창조할 때 곰이 불평불만만 늘어놓자 화가 나서 꼴도 보기 싫으니 동굴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라고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